자, 어저께 실험을 해봤어. 그 웹캠 돼 어플이 있더라고. 웹캠을 이렇게 외부에다 꽂아서 쓸 수 있게 하는 어플이 있더라고. 근데 치사하게 그 화질을 제가 1080p까지 되는 되게 고화질 캠이었는데 720p까지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프레임도 60프레임을 할 수 있는 애인데 30프레임으로, 그러니까 다 반토막 내는 거야. 뭐 그것도 뭐 사실 뭐 영상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굳이 그러면 저거를 찍어도 되는데 대신 1080p 720p 저기 60프레임으로 찍고 싶으면 월 11,000원을 내요. 에라이 에라이. 자, 오늘은 근데 저 선생님 웃긴다. 주문 받아갔지 너네한테. 나는? 아, 펩시. 라임 맛이에요.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랬거든. 펩시 제로가 라임 맛이라서 제일 맛있다라는 사람들이 많거든, 생각보다. 맞아요? 맛있어 이게? 어? 코카콜라야 너는? 코카콜라도 라임 맛. 세일은 코카콜라 제로를 좋아하거든. 너는 제로파가 아니야? 네, 제로는 상관없는데 펩시가. 그러니까 우선 그냥 펩시는 너무 달아. 코카콜라는 뭔가 밸런스가 맞는 단맛이거든. 근데 선생님은 제로를 먹는 게 제로 끝맛이 깔끔하고 좋아. 그래서 선생님은 제로를 되게 좋아해. 근데 요즘에 제로도 몸에 안 좋다는 소리가 좀 들려가고 좀 그런데. 자, 우리 수업 영상은 모두 잘 올라가고 있고요.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거긴 하지만 대수제? 아니다, 조회수가 뭐 12짜리도 있더라고. 보통 조회수 2, 3, 옆반 선생님 한 번씩 눌러서 생긴 것 같긴 한데. 잘들 한 번씩 재미로 보세요. 선생님이 깊이 있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재미로 보시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잠깐 언급하고 갔던 애가 있었거든. 이제 삼각형에서 세 꼭지점을 대문자로 표현하고요. 그 변화, 그 각하고 마주보는 변을 보통 소문자로 표현하는데, 우리가 한 각과 그거에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알면 원주각의 성질을 잘 활용하여 뭐를 알 수 있다? 이 세 꼭지점을 지나는 외접원의 지름 이하를 알아낼 수 있더라 해서 만들어진 공식이 뭐였느냐? 이렇게 하면 찾을 수 있다는 거. 아니 근데 꼭 얘랑 얘랑 마주보는 게 아니라 얘랑 얘랑 마주보는 거 두 개 알려줄 수도 있잖아. C랑 C 마주보는 거 알려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쨌거나 같은 삼각형이고 원이니까 이렇게 되는 공식이 기본 공식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사인 법칙 써있나? 사인 법칙인가? 나는 발음이 세갖고 맨날 이렇게 써. 아이씨, 한참 뒤로 가야 되나? 사인 법칙 보여. 사인 법칙. 왠지 죽는 방법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통 거속시 같은 거야. 하나, 둘, 세 개로 연결되어 있는 공식이잖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런 것처럼 서로 이제 호환되는 거지. 그럼 이제 얘랑 얘랑 같다고 했을 때 분모를 양변에 곱해주면 A는 2R 사인 A 지름 곱하기 사인값. 여기도 얘랑 얘랑 같으니까 분모 곱해주면 B는 2R 사인 B C는
2R 사인 C 뭐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맞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갈 건데 그 이번에 다시 2R을 나눠주면 맞죠? 그럼 사인 A는 사인 값은 외접원의 지름분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선풍기 바람 소리가 거슬려. 더우면 얘기하세요. 오케이? 여기서 세 번째 이게 중요한데 B A 대 B 대 C는 얘 대 얘지. 응? 이렇게 되는데 우리 B에서 예를 들어서 뭐 2대 4대 6이에요 그러면 다 2의 배수니까 2로 나눠서 1대 2대 3이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모든 항에 2R이 곱해져 있잖아. 그럼 나눠줘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게 기본 사인 법칙을 가지고 야 너 2R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구할 수들이 있어. 야 그럼 A는 어떻게 구하니? B는? C는? 응? 그럼 사인 A 값은 사인 B 값은 사인 C 값은 뭐 이렇게. 그래갖고 봤더니 이쪽을 이렇게 비율적으로 비례식으로 보면 그래서 삼각형의 각들에 대한 각의 비율이 변의 비가 아니야. 우리 그런 거 있죠. 여기 직각삼각형. 여기 30도, 60도, 90도. 오 선생님 각이 1대 2대 3이니까 길이도 1대 2대 그거 아니죠. 사인 값의 비. 사인 값의 비가 변의 길이의 비랑 일치한다 이거지. 각하고 길이가 비례한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이게 기본 사인 법칙인데, 오케이? 자, 여기서 그 다음 밑에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얘를 너무 크게 썼네. 뭔가 여기 비례가 안 맞네. 요즘. 뭔가 폰트가 좀 작아져야 돼. 내가 폰트 14였다면 여기는 폰트 한 8로 줄여줘야 될 것 같은. 자, 아이씨 마음에 안 들어. 캠 순간 끊고 싶은데. 30초 후에 시작됩니다. 노랑 분필. 노랭이 없이 못 살아. 이름도 있잖아. 이 분필 회사 망해하고 한국 사람이 인수를 해서 다시 시작하는. 이게 일본에 분필 만드는 장인이 있었거든. 이런 분필 같은 거 만드는 회사가. 근데 분필 쓰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잖아 사실. 그래갖고 회사가 이제 우리는 딴 거 만들래. 분필은 이제 없앨래 안 팔래. 근데 문제는 이 하고로모라는 브랜드가 엄청 유명했던 브랜드. 거의 판서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 쓴다고 보면 돼. 대학교생들. 그래갖고 안 만들래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지. 사재기가 이제 없대 그러니까 사재기가 막 일어났었어. 난리가 났어. EBS 강사, 대형 학원 강사 다 써 이거를.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이 일본에서 이 분필을 수입해다 팔던 그분이
이거 너무 아까운 거야. 한국을 아직도 많이 쓰는 거 같고 사업성이 나쁘지 않아. 그래서 가서 제가 이걸 좀 배울 수 있을까요? 했더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장인 정신을 가진 전통을 살리는 사람이 있나라고 일본에 있는 기계랑 제조 방법 다 알려줬대. 그래서 설비를 한국 쪽으로 옮겨오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데까지 한 1년 정도 걸렸거든. 근데 문제는 그 1년 동안 분필이 없잖아. 난리가 났어. 그리고 처음에는 쟁여놨으니까 1년은 버티겠지 했는데 정확하게 1년은 하는 게 아니잖아. 쓰다 보니까 부족한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냐. 몽당 분필까지 모아서 쓰기 시작했어. 옛날에는 좀 쓰다가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것도 아까워갖고 다 모아서 막 쓰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중에는 흰색, 노란색 같이 자주 쓰는 색깔은 사라졌을 거 아니야. 나중에 막 저기 형광 노란색, 형광 연두색 이런 좀 특이한 제품들이 있었거든. 막 그런 것까지 막 써야 되는 상황이 오다가 드디어 출시를 했죠. 심지어 국내에서 생산하니까 그때는 72개 한 박스, 저 한 박스에 72개 들어가는데 72개 한 박스가 예전에는 한 박스 한 25,000원?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 근데 한국 첫시 딱 한 박스 10,000원. 국내 생산 짱. 지금도 뭐 이렇게 물가 많이 올랐잖아. 근데 지금도 한 12,000-13,000원이면 사는 한 박스. 그거 진짜 짱입니다. 선생님이 재미로 여기서 이제 라인업이 막 늘어나더니 형광 색깔 막 이런 거 막 내다가 라지 분필을 만들었어. 두께가 이 정도? 가래떡 느낌? 이렇게 생겼어. 그냥 잡으면 묵직한 펜 느낌이야. 한 7색 연필 있지? 볼펜 이렇게 돌려서 따다다닥 한 거 한 7색 볼펜, 12색 볼펜 두께 분필이라고 생각하면 오씨 이거 언제 쓰냐고 그래서 궁금해서 샀어. 한 박스에 6개밖에 안 들었어. 썼는데 처음에는 펜 자체가 두꺼우니까 좋은데 이게 너무 두꺼운 게 문제야. 좀 쓰다가 힘들어 이게. 너무 두꺼워지더라고.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 난 재밌어서 심심해서 한번 사보긴 했지만 아직도 좀 귀여워. 라고 했더니 그게 그런 거더라고. 도로에 여기 횡단보도 해야 돼 뭐 이런 거를 분필 초크 같은 걸 해놓은 거 있잖아. 그런 데 쓰는 거더라고. 이렇게. 왜냐면 이제 도로 같은 데 거치니까 확 많이 달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놈이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분필 하나만 줘도 됩니까? 내가 쓸 일 없으니까 그래 써. 그랬더니 이 새끼 한 번 주차장 있지 입구에 거기다가 주먹을 자자 해서 안 지워져. 빗질로는 전혀 안 지워지고 비 내려도 그냥 부슬비로는 안 지워지더라고. 챙겨갖고 죽는 줄 알아. 옆반 사람한테 욕 개는 거죠. 그걸 애들을 왜 줘? 아니 애들이 그럴 줄 몰랐지. 그랬었습니다. 지금 있어요? 싫어. 그냥 싫어. 너랑 얘기하기 싫어. 너 왠지 달라고 그러고 밑에다가 레로 이런 거 써놓고 그림 그려놓고 다 했는데. 자, 코사인 법칙 가볼게요. 얘도 이게 써야겠구나. 코사인 법칙. 은 삼각형이 있는데 비례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그때 이거 지난 시간에 말미에 설명했어, 그치? 두 변과 끼인 각을 알면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 그래서 공식이 B, C 두 변. 요 노란색에 대한 정보를 주면 요 마주보는 변의 길이는 A 제곱은 이렇게 찾을 수 있다. 당연히 B 제곱은 이렇게 찾을 수 있다. 이때 여기 제곱들 이항해서 양변 마이너스 2bc, 2c의 2ab로 나눠주면 코사인 값도 얻어낼 수 있다. 뭔 소리냐고 써볼게요.
삼각형의 세 변을 다 알면 A, B, C 세 변을 모두 알면 어떤 한 각의 코사인 값을 알아낼 수 있다. 빨리 이해됐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얘네는 세트야.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요거 하고 갔었는데 예를 들어서 사인 어떤 각의 크기가 3분의 1이면 코사인 값은 몇일까? 세타는 1사분면의 각입니다. 코사인 세타는 몇일까? 중사 이쪽 플러스 3분의 손이 움직여도 누가 때리지 않는데 뇌로만 하는 3분의 루트 8 3분의 2루트 2 사인은 빗변 분의 높이에 해당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여기가 2루트 2가 나오겠지? 코사인은 3분의 2루트 2 이렇게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야 내가 세 변의 길이 알려줄게 가 아니라 일정을 알려줘.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세 변의 길이만 알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직각삼각형이면 너무 좋잖아. 그지? 계산하기가 직각삼각형이 아니어도 세 변의 길이를 알려주잖아? 그러면 어떤 각의 코사인 값을 알 수 있어. 그럼 코사인 값을 알면 사인 값을 알 수 있어 없어? 있어. 사인 값을 알면 그 변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 사인 값을 알게 됐으니까 뭐를 알아? 왜 저번에? 지름을 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혹은 여기서부터 이제 거꾸로 또 돌아서 사인으로 코사인 가고 코사인을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알아낸다든가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도와줄 거야. 사인이 코사인으로 갔다, 코사인이 사인으로 갔다, 변의 길이를 B를 이용해서 변의 길이를 알게 되고 맞다리 갔다리. 이게 재밌는 도형의 단원입니다. 그래서 수능에 아주 큰 도형 문제가 한 문제씩 꼭 나오게 되는데 공통수학.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어차피 바꿨으니까 이 문제가 무조건 나옵니다. 몇 번쯤은 나오냐면 너네 지금 현재 모의고사가 22번까지가 단답형이지, 그러니까 객관식이지. 21번까지지. 소리. 21번까지. 21번으로는 도형 문제는 잘 안 나오고 함수 문제가 많이 나오고 20번, 19번, 18번 요쯤에 이런 도형과 관련된 사인 코사인 이용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필수적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도형은 꼼꼼하게 연습해 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요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문제 책에 다 써 있으니까 한 번씩 보시고요. 자, 그 다음이 뭐로 갈 거냐면 중3 때 이런 거 배웠어. 털어오기 싫어서 털어뜨린 거 아니에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있었지? 그지? 기억하나요 우리? 두 삼각형에서 밑변하고 높이 알면 넓이 구할 수 있잖아? 이게 기본이죠? 그지? 그 다음 또 넓이 구하는 공식 있는 게 뭐 있었지? 2분의 1 AB 사인 끼인가. 그렇지. 이제 삼각형에서 이 변의 길이 알려주고요. 이 변의 길이 알려주고 요 끼인각의 크기를 알려주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이게 중3 2학기 때 피타고라스의 정리 활용 때 삼각비? 뭐 그때쯤 등장하죠. 왜냐하면 얘는 여기서 온 거야 사실. 이게 밑변인 거고 높이만 알면 되지. 높이가 이제 요거잖아 요거. 요거잖아. 이게 높이잖아. 요때 사인 값을 생각해 보는 거지. 사인 세타가 뭐예요? 빗변분의 높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높이는 뭐가 돼? 양변에 A로 곱해서 A 사인 세타로 바꿔치기가 가능하지.
그럼 기본적인 공식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를 여기다 똑같이 적용하면 2분의 1 난 높이부터 쓸게. 아니 뭐 밑변부터 써도 돼. 밑변 곱하기 높이. 그럼 얘 알파벳만 바꾸면 되는 거지. 뭐 사실 중요하진 않고요. 그래서 2분의 1 두 변과 끼인각의 사인값. 이면 넓이를 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자, 이때 여기서 스탑. 이렇게 썼잖아. 근데 요걸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 세타 쓰지 않고. 그러면 저 삼각형에서 A랑 B를 알고 그 끼인각이 각 C에 해당되는 거지. 요거로 치면 넓이가 어떻게 돼요? 넓이는 2분의 1 AB sin C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자, 이때 아까 사인 법칙 때 바꿔치기 하던 거 기억나요? 이 R은 sin A분의 A 뭐 이런 거 쓰는 거 있었지. 그치? 그때 바꾸면서 만들었던 게 뭐 있었지? sin A는 2R분의 A sin B는 2R분의 B sin C는 2R분의 C 있지. 이때 이 sin C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 2R분의 C로 바꿀 수 있다고. 그럼 바꿔주는 공식이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1 A, B 2R분의 C 이러니까 분모는 4R 분자는 A, B, C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새로운 공식이 있어. 혹시 외접원의 반지름 혹은 지름을 안다면 오케이? 외접원의 지름을 알고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다 아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도 있다. 그치? 잠깐만. 얘를 2R분의 C로 바꿀 수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A는 뭐였죠? 2R sin A로 바꿀 수 있었지. B는 2R sin B로 바꿀 수 있었지. 그러면 얘를 바꾸지 말고 얘를 바꿔보자. A랑 B를 2R sin A, 2R sin B로 바꿔보자.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대입해주면 뭐가 돼? 2분의 1 2R sin A 2R sin B 하고 sin C 이렇게 되니까 2 하나 약분하니까 2RR 해서 2R 제곱 sin A sin B sin C 이상한 공식이 되는 거야. 선생님 이런 문제 이런 조건으로 주어질 때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 삼각형을 꼭 물어볼 리가 있나요? 별로 없지. 그냥 표현해 보는 거지. 한번 해보자. 우리는 이것만 배워도 충분하죠 사실. 근데 이 정도는 그래도 쓸만할 것 같지 않냐? 그래도 짧잖아 공식이. 얘는 쓰는 것부터 좀 짜증나지만. 그래서 별 문제 없습니다. 빨리 되죠? 자, 코얘기가 몇 쪽이니? 76쪽에 삼각형의 넓이 해서 공식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요 공식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요 공식 응용하시고요. 거기서 변들을 각으로 바꾸든가 사인 값을 길이로 바꾸든가 하면 이런 식의 변형 공식이 돼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조금 뭐 활용도는 낮겠지만 만들 수 있는 공식들이 한 2개 정도가 늘어났다. 이건 이제 원래 기존에 있던 공식이니까 기본적으로. 됐습니까? 그 얘기해. 쓸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소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요것들은 이제 좀 소개 용도였으니까 지우고. 자, 삼각형의 넓이가 어떻게 구해진다고요? 두 변과 끼인각의 사인 값을 알면 구할 수 있다고 그랬지. 근데 왜 삼각형의 넓이가 왜 밑변 곱하기 높이를 2로 나눴던지 기억나나요?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에 했을 텐데. 그렇지. 원래 이제 삼각형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초등학교 때 똑같은 삼각형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해서
여기가 맞닿게끔 회전해서 붙이면 무슨 사각형이 되더라? 평행사변형이 되더라. 근데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구했더라? 초등학교 때? 여기서 수직으로 떨어뜨려서 여기 남는 애를 여기다 채워주면 직사각형이 되더라. 맞죠?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하려고 봤더니 이 가로 길이에 해당되는 게 평행사변형의 밑변에 해당되는 거고 세로의 길이에 해당되는 건 여기서 수직으로 떨어뜨린 거니까 높이에 해당되더라.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가 평행사변형의 넓이인데 사실 이 삼각형은 삼각형 몇 개? 2개 합쳐놓은 거였으니까 난 딴 돈에 반만 들고 가 해갖고 반만 딱 들고 가더라. 맞죠? 생각보다 우리 초등학교 때 꼬맹이들 10살짜리 앉혀놓고 이런 논리를 썼던겨. 그때 1차 토끼가 왔었을래나? 아니면 너네가 흥미롭게 요 개쩐다 저 잘라 붙인다고? 우와 개쩐다 이런 생각했던 친구는 수학 잘하는 놈들이고 뭐라는 거야? 왜 자름? 그거 맞음? 그러고선 저기 윤서 같은 애들은 네. 선생님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내가 평행사변형 색종이로 오려. 그래서 이렇게 잘라. 선생님 여기 이렇게 흰색 부분 조금 생기는데요? 안 똑같은데요? 저는 극한을 믿지 않습니다. 했을 놈이지. 그때도 분명히 했을 거야. 오차가 있는데요. 완벽하지 않는데요. 선생님 여기 삐져나왔는데요 삼각형. 했을 놈이야. 맞지? 맞아요. 맞아. 자, 그러니까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극한을 생활한 우리 호를 붙여주잖아. 도사란 차원 선생님 이런 것처럼 너는 이제 극한 개연서 아니면 불신 개연서 고르세요. 깜짝이야. 나는 왜 안 사줄게? 아니 왜 아까 안 누르셨어요? 수고하십시오. 이거 손으로 잡히지. 나라 이름 보자. 나도 편집하면 이렇게 되는데 사인이 이렇게 어렵다고? 이런 거야. 어그로 끄는 타로가 맛있어? 그거 타로지? 나 타로 예전에 한번 먹어보고서 극혐이 나고 이게 저 처음에 먹었을 때 진짜 이상한 맛 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부터 맛있어요. 도대체 타로가 뭐야? 차 그러니까 뭐 열매 타로라는 열매가 있는 거야? 이거예요. 아니 색깔부터 비호감이고 바뀌었어요. 응? 캐릭터에서 바뀌었어요. 아 깜짝이야. 아니 우선 음식 중에 보라색이 별로 없잖아. 그치? 생각해봐. 파스타가 보라색이다. 이상해. 모든 음식의 보라색은 좀 이렇게 뭐야 식욕을 돋구는 색깔은 아니야. 근데 녹차는 먹잖아요. 녹색 싱그러운 야채. 맛있어요? 발레를 듣고 싶었는데 안 떠올랐어. 자, 뭐 하려고 그랬지? 그럼 다시 되돌아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 그러면 어떤 평행사변형이 있어. 요 길이가 A고요. 요 길이가 B야. 그리고 두 변의 끼인 각의 크기가 세타야. 그러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돼? 원래 이렇게 잘라졌던 삼각형의 넓이의 두 배인 거지? 입장이 똑같은 거니까 아까 나누기 2 했던 거 이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식이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AB 사인 세타 이렇게 돼버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원래 사실 여기서 출발한 거였는데 얘가 너무 유명해져서 삼각형이 사실 메인처럼 쓰니까 다시 되돌아온다는 느낌. 약간 원조가 되돌아가는 느낌. 이번에 그 중국의 TV에서 흑백 요리사를 하고 있대. 근데 포맷을 완전히 그 한국에서 했던 것 같은 무대를 거의 복붙을 해놔서 똑같이 하더만. 완전 똑같아. 심지어 캐릭터도 베껴. 난 거기 출연하는 사람들이 진짜 요리사인가 싶을 의심이 들 정도인데 심지어 짤에 올라온 거 그거였어. 바스를 만들어.
이렇게 하고 그 설탕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있었잖아. 그걸 만드는 거. 거기서 막 심지어 그다 중국 사람들이잖아. 그리고 그 요리는 원래 중국 원조인 요리잖아. 그걸 우리나라 정지선 셰프가 중국에서 배워온 거잖아.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중국 요리사들이 보면 더 놀래. 오, 저게 뭐야? 그것도 웃겼고 웃긴 건 그걸 만든 사람이 있지. 그 정지선 셰프가 한 거 보면 여기 그 요리대에 뭐 수북히 쌓인단 말이야 그게.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뭉쳐가지고 예쁘게 만들잖아. 근데 그 사람이 한 건 농도를 잘못 잡아갖고 그냥 여기에 다 녹아내려서 그래서 그 게 중에 사는 거를 막 그걸 긁어내서 이렇게 써. 이건 따라할 거면 더 멋있게. 이거 진짜 중국 요리 이런 거야. 어? 너네 정치현 셰프 중국에서 잘못 배워갔네.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중국 요리가 뭔가 더 짭 같은 느낌? 그래갖고 베낄 거면 좀 더 멋있게 베껴라. 솔직히 우리나라도 옛날에 너무 많이 베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좀 잘 베껴야지. 됐지? 자 이제 여기에 하나 더. 사각형이 있어. 그냥 사각형이야. 나 근데 그냥 사각형을 잘 못 그리겠더라. 이런 식의 사각형이 있어. 그리다 보면 약간 나도 모르게 사다리꼴 느낌 비슷하게 그려지다 보니까 자, 이런 사각형이 있어. 응? 자 여기서 이번엔 무슨 힌트를 줄래? 약간 마름모 느낌인 건데 한 대각선 길이 A 알려주고요. 또 다른 대각선의 길이 B를 알려줄게. 그리고 두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 세타를 알려줄게. 그때 그냥 사각형이거든. 그냥 사각형. 사다리꼴이니 직사각형, 직사각형이 뭐니 명칭 없이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이야. 대신 힌트는 두 대각선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줄 때 넓이가 궁금해요인데 이제 여기서 요거는 좀 아이디어가 들어가는 거죠. 뭐를 하느냐? 요 대각선하고 평행하면서 요 두 꼭지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두 개를 더 그려요. 이렇게. 그리고 또 다른 대각선과 평행하면서 위아래 꼭지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그려요. 그러면 바깥쪽 노란 두 직선과 빨간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은 빨간색 길이는 평행하고 노란색도 평행하니까 뭐가 됐죠? 평행 사변형이 됐지. 그때 이 대각선의 길이가 A였으니까 요 대각선의 길이도 A, 요 변도. 요 노란 선분의 길이는 B가 되겠지. 그리고 두 변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자 여기서 얘가 세타면 얘랑 평행하니까 얘랑 여기가 동위각으로 같이. 그치? 아 그러면 별로네. 그럼 여기로 가자. 여기가 세타고 그러면 얘랑도 동위각이니까 여기가 세타가 되겠지. 그러면 요 길이가 A면 요 길이도 A니까 위로 갑시다. 사실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쓰고 싶은데 귀찮으니까 굳이 과정 길게 하지 말고 여기가 갑시다. 이렇게. 그럼 뭐가 되죠? 두 변과 그 끼인 각의 크기를 알지. 그럼 이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얘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이 안에 있는 흰색 사각형의 넓이지 큰 평행사변의 넓이가 아니잖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야? 평행사변형을 이 조그만 것도 평행사변형이죠. 반 잘랐지. 그럼 얘 넓이랑 얘 넓이는 같죠. 마찬가지로 요거랑 요거 똑같지? 얘랑 똑같죠? 얘랑 똑같으니까 안쪽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는 전체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다. 그래서 얘의 넓이는 이 안에 있는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뭐다? 이 넓이를 또 뭐 하면 돼? 다시 반 쪼개는 거지. 이렇게 되더라. 약간 공식 돌려막기 느낌이 있지만 상황별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상황을 잘 보고 써야 된다. 주어진 조건. 선생님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죠? 그걸 다시 한번 보면 여기 평행사변형의 이웃한 두 각의 합은 뭐죠? 180도지. 그러면 여기는 180도 빼기 세타
세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럼 그거 기준으로 넓이 찾으면 뭐가 돼? 2분의 1 AP 사인 180도 빼기 세타 이런 거 했었지. 자, 그런데 정의로 돌아가 볼까? 자, 여기서 내가 세타만큼 회전했을 때와 180도보다 세타만큼 덜 회전했을 때 여기가 세타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때의 뭐였죠? 반지름분의 y좌표. 반지름분의 y좌표가 어떻겠어? 똑같겠지? 아, 그래서 사실 이거나 어떻다? 사인 값은 똑같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이 없다. 알겠어요? 근데 그거부터 설명하면 이제 니네가 어쩌든 할 수 있으니까 위치를 좀 바꿔서 설명한 것 뿐입니다. 상황은 똑같아요. 느낌 이해됐나? 또 게임한다. 미나 소리 같아. 우후후후후. 우후후후. 반응이 없네. 반응이 올 줄 알았네. 그런 거 알겠다. 범죄 영화 같은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납치가 됐어. 그래갖고 납치범이 그 선생님 가족한테 영상 같은 거 보내잖아. 내가 이제 묶여갖고 나를 살려주려면 얼마를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하잖아. 그럼 형사들이 이제 막 영상 분석하잖아. 뭐 보이는 거 없어? 확대해봐. 그래서 막 어떤 놈들은 막 여기 보이는 눈동자에 비친 날 찍고 있는 사람 잡기도 하고 막 그런 거 하잖아. 그러다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갑자기 잠깐만 소리 키워봐. 그러면 이제 들리는 거지. 우후후후. 잠깐 인수 소리 특이한데. 옆에 있던 애가 잠깐 내가 들어본 적이 있어. 어디서? 이 집에 가정부가 웃는 소리가 이랬어. 영화 편 본 거 같지 않아? 뭐 그런 거 나오잖아. 맨날 아니, 사실 웃음소리는 아니지만 맨날 그러죠. 잠깐만 띵띵띵 저거 어디 해변가에 있는 기차 소리 아니야? 뭐 맨날 이딴 거 나온단 말이지. 보이스. 어? 보이스. 보이스라는 영화에서 그런 거 그래? 드라마 보이스? 꽤 오래된 거 같은데? 보이스 누구지? 장혁이 주인공이었나? 와, 쟤 기억 진짜 좋다. 그래서 걔가 무슨 보이스를 하는 거야? 오늘은 이거 하는 거 아니야 혹시? 이거 해주면서 막 옆에 두 사람이 개슴이 그걸 하는 거 아니야? 장혁하면은 그 추노밖에 떠오르지가 않아. 혹시 추노 봤나? 드라마 못 봤니? 그 드라마 진짜 충격적입니다. 뭐 다 스토리 너무 좋아. 저는 그때 장영 연기는 진짜 역대급이라고 생각하고 다 좋은데 마지막에 이제 약간 노비들의 반란이 있거든. 마지막 회쯤에 거기서 공영진이라는 나이 조금 중년 배우가 원래 총을 쏘던 사람이었어. 마지막에 발라는 거 이렇게 총 3자루인가 정도를 이렇게 착착. 그 옛날 총은 화약 넣고 촥촥촥 해갖고 불 붙인 다음에 이렇게 팍 쏴야 되잖아. 촬영 잘했어. 그 약간 사대문안 이렇게 성문 같은 거를 돌파를 해야 되는데 저 멀리서부터 와. 그러더니 탁 총 쏘는 자세를 해서 총 세우고 화약 넣고 착착착 불착 팍 해갖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 성문지기들 하나씩 죽여. 근데 그 다음 또 쏴야 되잖아. 그러면 갑자기 이걸 촥 뒤에다 꽂은 다음에 촥 빼서 동작 이렇게 구분 동작으로 멋있게 해. 그러다가 마지막에 거기서 드라마에서 악역을 했던 박기웅이라는 배우가 있거든. 그 사람이 칼을 들고서 이야 하면서 날라와. 근데 공연진이 전혀 그 뭐라 그래야 돼. 그 놀라거나 그런 거 위치는 없이 바로 타다다 하고 박기웅한테 빵 쏴. 총을 맞은 박기웅이 갑자기 휘 하고 날아가더니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 장면이 엽기적이지. 이 자세로 죽어있어. 보통 총 맞고 죽으면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 보통 총 맞고 네가 날 감히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요. 그 여태까지 나왔던 드라마에 되게 꽤 큰 비중의 악역이었거든. 이놈 휙 날라오면서 칼로 해서 얘를 죽이려고 하다가 총 맞고 갑자기 날아가더니 진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누워서 죽어.
이거 아마 유튜브 좀 짤 많이 본 사람은 본 적 있어. 되게 너무 허무해. 뭐야? 장난해? 뭐 이런 식인데. 어쨌든 춘하는 뭐 지금까지도 언제나 이거랑 그 성동일의 퇴근 장면 있잖아요. 산발 돼갖고 그렇지. 그거 이 명작인 거야. 10년이 지나도 짤로 볼 수 있으면 명작인 거지. 자, 잔소리도 좀 쓸데없을 때. 자, 그다음 사인 노트 쭉쭉쭉. 자, 뭘 보냐면 78쪽에 1-3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60m 떨어진 어떤 두 지점에 있고 거기서 저쪽 바다에 떠 있는 배를 둘이 바라보고 있대. 그러니까 해변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한 사람 A가 서 있고 한 사람 B가 서 있어. 응? 두 사람은 60m만큼 떨어져 있대. 그리고 저 멀리에 배가 떠 있는 걸 둘이 보고 있는 거야. P라고 합시다, 배를. 그지? 근데 이걸 또 측정했나 보지 뭐를? 이렇게 해서 삼각법 같은 걸 잘 사용했는지 이렇게 해서 여기 각을 재봤더니 그 각이 이구나 여기 안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기가 이렇게 배를 보면서 잠깐만 여기 해안선이 있으니까 해안선이랑 나의 시선이 배를 딱 보고 각도기 대박 했더니 여기 45도임. B 쪽에 있는 사람도 잠깐만 이렇게 하고 재봤더니 여기 75도임. 그럼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몇 도인 걸 알아요? 60도인 걸 알게 된 거지. 그지? 60도인 걸 알게 된 거지. 자, 이때 BC 사이의 거리, 이 길이가 궁금하대. 이 길이. 여기 C라고 봤구나, 소리. 이 길이가 궁금하대.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뭘 쓰자? 사인 법칙에 의하여 ABC를 지나는 큰 원, 외접원이 있다고 치면 그 외접원의 지름은 내가 요 각하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를 안단 말이지. 그래서 사인 60도 분의 60m로 찾을 수 있거든. 근데 그 이 R은 여기가 궁금한 X니까 이 45도랑 X를 이용해서도 찾을 수 있는 거거든. 같은 삼각형이니까. 사인 45도분의 궁금한 X. 변으로 쓸까요? 문제에서 이렇게 써있으니까 BC를 알면 찾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 등식으로 굳이 뭐 여기 갔다가 다시 올 필요는 없으니까 여기서 얘가 궁금해요 하면 양변에 사인 45도만 곱해주면 되겠죠. 2분의 루트 3분의 60 곱하기 2분의 루트 2. 그러면 BC의 길이를 알아낼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거 왜 하는 거죠? 하면 보통 얘가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알면, 근데 사실 이 B가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선착장이라고 생각해보자는 거지. 얼마만큼 와야 알 수 있는지. 배의 속도가 있을 거란 말이지. 통신하는 거. 야, 너네 몇 노트야 속도가? 배는 무슨 노트로 표현하잖아. 우리 배는 뭐 5노트로 가고 있고요, 10노트로 가고 있고요. B 쪽으로 가고 있어요. 맞죠? 근데 얼마나 남았는지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거리 측정 장치가 없는 거지. 그러면 이런 거 빨리 돌려서 측정해서 3분이면 도착했군, 4분이면 도착했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그는 얘네가 빠르기도 안 알려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뭐를 하면 돼? 속도도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계속 체크를 하는 거야. 1분 단위로. 그럼 여기 요 길이는 정해져 있고요. 요 각이 정해지겠지. 계속 요쪽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각이 어떻게 되겠어? 여기가 작아지겠지. 그치? 그럼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서 사인 30도일 때, 사인 20도일 때 삼각 B표 있잖아. 삼각 함수표 있지? 그걸 통해서 얘의 길이가 계속 측정이 되지. 그러니까 1분 만에 둘 사이의 거리가 10m씩 줄어들고 있네? 이러면 배의 빠르기도 나오겠죠. 1분 동안 10m? 분당 10m의 빠르기로 다가오고 있구나. 그러면 최초의 거리가 있으니까 몇 분 안에 도착하겠네?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계산을 하는데 맨날 이걸 계산을 할 리가 있나 없나? 없으니까 이제 뭐 계산기 만들어 놨겠지. 그래서 대입만 따다다다당 때리면 바로. 원래는 다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거 하는 거야. 삼각측량법 이런 것도 하는 거야. 오케이?
요거 지금 요런 활용 문제들. 자, 그다음에 이 그 다음 쪽에 79쪽에 2-3번. 이번에는 반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원래 호수가 없었나?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끈이 준비를 해봤더니 노끈 어떤 끈이 있는데 그 끈이 한 120m 아니라 50m짜리 끈을 갖고 있었나 봐. 50m짜리 끈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야 내가 여기서 잡고 있을게 끈 여기 A 지점까지 끈 당겨봐. 그러면 이제 호수를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간 다음에 A 지점 가서 팽팽하게 당겼어. 야 몇 미터냐? 재봤더니 야 40m야 이거 40m. 자 반대쪽으로 빨리 뛰어. 그래서 와 뛰어서 이제 호수 따라간 다음에 B에 가서 당겨 쭉 당겨서 길이 재봤어. 20m야. 아 그럼 선생님 처음부터 B까지 가자 그랬더니 얘가 야 그럼 부족해 더 못 뛰겠어. 이 길이는 못 뛰겠는 거야. 이게 호수로 가려져 있어서. 그래서 봤더니 그럼 여기서 이쪽 두 지점을 바라보고 각을 쟀더니 120도가 나온 거지. 그때 이 A, B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야 실제로. 어떻게 구할까? 그러면 아까 여기서 길이로 보면 요게 C인 거고 요게 A인 거고 요게 B인 거니까 C가 궁금해. 그럼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2AB 코사인 C야. 자 그럼 우리가 아는 건 A, B 알아. A 20, B 40 A, B 알아. 이제 코사인 C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예각이 아니라 몇 도야? 120도야. 코사인 120도는 뭘까? 10초 드립니다. 응? 이거 뭐 아까 말한 숨은 힌트인 건가요? 잠깐만 멈춰봐 소리를 키워봐 하면 들릴 수 있는 그런 건가요? 뭐라고요? 2분의 1. 2분의 1? 자 다른 의견 가지신 분? 부호가 반대다? 저도 마이너스요. 좀 웃긴다. 너는 먹지 마. 못 맞추는 놈이 먹을 자격이 있어? 있어? 자, 여기 또 오늘에 아니 제발 그냥 머리로 돌리다가 아이 모르겠다 그러지 말고 자 코사인은 빗변분의 그러니까 반지름분의 빗변. 반지름분의 x 좌표. 좌표. 그래서 양수음수 다 가능하지. 자 그럼 60도 회전을 했어. 그지? 그때 이렇게 수직으로 하면 지금 코사인 60도가 몇이야? 2분의 1이면 반지름이 2고 밑변이 1이라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1만큼 간 거잖아. 지금 여기 가려면. 그러면 120도는 이렇게 120도는 여기도 60도 간 거고 그럼 여기 남은 것도 60도잖아. 그럼 이렇게 수직 떨어뜨리면 요 노랑 삼각형하고 요 노랑 삼각형은 어때? 합동이지. 그러면 요 길이는 2인 거 똑같고 요 길이는 1이지만 우린 좌표니까 요 좌표는 몇이야?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러니까 빗변 반지름분의 x좌표 몇이야? 마이너스 2분의 1. 우리 약속한 거로도 충분히 다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찾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했으면 좋겠어 니네가 선생님. 여기서 공식도 있긴 한데 언급 굳이 안 할 거고요. 이거로 다 해결하는 거야. 지금은 이게 시간이 좀 걸려도 정의가 착붙하게끔 약속한 게 착붙하게끔 하려면 이거에 계속 익숙해지면 좋겠어. 이걸 뭐 함수 그래프로도 할 수도 있고요. 기본 공식 찾는 것도 있었어. 지난 시간에 선생님 이거 했던 거 기억나요? 안 했네.
오늘 할 거였네. 오늘 할 거였네. 잠깐만. 넓이. 아니네. 앞에서 했는데 내가 그 설명을 굳이 안 했었나보구나. 이거 있어요. 이거 하면 아니 한 거 같죠? 3단계 안에 답이 나옵니다. 오케이? 좀 이따 소개해 줄게요 그러면. 쌤 일부러 안 하기도 해. 말했지만 우리 이거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뭐 시험 볼 때 쓸 게 아니라 내년에 쓸 거라서 너네가 정의에 입각한 이걸 완벽하게 기억하는 게 좋아. 모든 상황에 이놈을 항상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시험지 모퉁이에다가 원 하나만 그려놓고 여기서 막 꽁지락꽁지락 하면 답이 나와. 그치? 그래서 좀 빨리 하고 싶을 때 쌤이라면 보통 이렇게 볼펜으로 하나 그려놓고요. 풀 땐 연필로 푸는 거지. 치워. 또 해. 활용도가 높습니다. 나는 직관적으로 바라보고 싶은데 뭐 없잖아. 그럼 그때 보는 거야. 좀 끄적끄적해서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쓰고 딴 문제 풀 때 지워서 또 쓰고 해도 돼. 공간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자, 뭐 그건 뭐 나중 얘기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찾았어. 여기다 넣으면 되지. 우리가 궁금한 거의 제곱은 아이 다리가 크다잉. a 제곱 b 제곱 빼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라서 플러스로 바뀌고 2는 없애고 그러면 2000에다가 더하기 800이네? 아이 2800 뭐야? 얘는 28은 2의 제곱 곱하기 7 100은 10의 제곱 물릴 수 있지만 어차피 루트 안에서 빼내야 되니까 C는 길이니까 음수일 리는 없죠? 2랑 10이랑 나와서 20 루트 7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 그런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재밌다, 그치? 그러면 보시니까 이게 재밌는 건데 80조 이게 재밌습니다. 끊었다 갈까요? 응? 끊었다 갈게. 우리 리모컨이 자동 센서 리모컨이었어.